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현미 위력에 대한 아주 좋은 지식들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미라는 것이 참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더 과학적으로 얼마나 좋은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알고 다른 이에게 전할 때 정확한 이제 용어들을 활용하면서 전해야 더 그분들에게 잘 알려드리고 먹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합니다. 자, 이게 그 미국의 그 멀시 의료 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거의 우리는 암이 뭔지도 잘 모를 때 그때 벌써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현미의 암 치료 하면은 결국 암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체내의 독성을 제거하는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어서 암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자 생성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결국 현미를 먹는 사람은 생식 기관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벌써 그때 현미가 좋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를 때부터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제 우리 현미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라이신이나 알지나인 같은 건 사실 백미에도 남아 있지요. 백미에 있고 그 안에 그 탄수화물 속에 들어있는 그런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셀레늄이라든지 감마우리자놀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틱 애시드라든지 이런 성분들은 다 그 쌀 눈과 껍질에만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흰쌀에는 남아있지 못하다는 그런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좋은 작용들을 이 물질들이 다 하기 때문에 현미가 결국은 좋은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DNA, RNA라는 건 결국 유전자인데 유전자를 생성할 때 훨씬 도움을 준다는 그런 총체적인 그런 효과도 이미 알려져 있고요. 특별히 이제 감마 오리자놀 같은 것은 호르몬 체계를 조절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최근에 골다공을 예방하는 그런 물질로 알려지고 골다공을 치료하는 물질로 지금 알려져서 루이지아나 대학에서 굉장히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도 이제 골다공증을 좀 실험적으로 할 때 셀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는 굉장히 좋다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또다시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목이 뭐예요? 현미의 효능은 어마어마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글을 정리를 해서 아마 제가 이제 인용을 해봤습니다. 환경 오염,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설할 수 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백미 먹는 성분에는 백미는 없지만 현미에는 이런 성분들이 있고요. 비타민, 미네랄 많이 있고요.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질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중금속 같은 거 다 제거할 수 있다.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간장을 튼튼히 해서 독성을 해독한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현미 먹고 난 뒤에는 뭐 피부에도 뭐가 물론 안 나고요. 그 다음에 피로를 몰라요. 피로를. 그냥 각이 뭐 한 7시간 하는 적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잘 뭐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그 효과 있는 물질이 현미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믿고 전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거 감소시키는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연구진들이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또 뼈를 강화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고 있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뼈를 강화하는 작용이 있어서 지금 이제 아까 골다공증 예방 그것이 그전에는 연구되지 않았을 때도 벌써 뼈를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었는데 지금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 체질 개선해 준다. 현미를 이렇게 먹여보니까 허야가가 굉장히 치료가 되고 왜 우리가 알러지가 있다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런 건 사실은 어째서 그런 거예요? 몸이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알러지 같은 거 없지요. 그리고 다른 질병들도 더 뭐 별로 걸리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고질적으로 있다는 건 그 면에서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현미는 다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것이 놀라운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독작용 물론 있죠. 뭐 섬유질도 있지만 여기 파이틱 애시드가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거, 중금속.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현미 먹인 쥐하고 백미 먹인 쥐를 수온을 먹여보면 현미 먹은 쥐는 거의 수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히 간에 잘 남아있는데 그 장기에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약간 있습니다. 똑같이 먹여도 거의 다 나갑니다. 그런데 백미 먹인 쥐는 많이 축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이틱 애시드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부들에게도 좋습니다. 현미 먹는 인부는 훨씬 수월하게 임신 5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활동에서 아까 감마 오리자놀이 호르몬 체계를 조절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호르몬은 어디서 나옵니까?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뇌와 신경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경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준다는 것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여러 가지 아까 배운 그런 그 신경성 질환들을 갖다가 예방하고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ADHD나 이런 그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생활만 잘 조절하게 선택해 줘도 많은 효과를 주고 약을 먹지 않고도 치료하는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현미 이런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식욕부진 같은 거, 식욕부진 증진으로 만들어주는 거. 왜? 보중이끼제니까. 중초를 보해서 기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보중이끼제로서 충분히 옛날서부터 쓰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미라는 것은 한방에서는 갱미라고 얘기를 해서 처방에 활용을 하는데 약물이 잘 활용되도록 뒤에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20g 또는 40g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처방약들이 보약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의 약들을 잘 보해서 소화도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약들이 기능을 잘하게 하는데 갱미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뇌 기능을 향상시킨다. 그랬으니까 저도 상당히 내형적 성격이었어요. 내형적이었어요. 어디 가서 말도 잘 안 하고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연히 외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새는 뭐 이렇게 전철 같은 거 타고 가다가도 괜히 남한테 말 잘 붙이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가다가 엄마 왜 묻지도 않은 말 자꾸 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얘기를 자꾸 하고 싶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즐겁게 가고 싶은 거죠. 책을 읽지 않은 이상에는. 자, 그래서 다이어트도 물론 됩니다. 비만 될 수가 없어요. 왜? 물 관리, 혈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비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절대 몸 관리를 잘 하셔서 비만하지 않아야 되는데 현미 먹으면 비만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현미 채식하면 절대로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체중 유지 그런 말 나오죠. 적당한 체중 유지를 한번 또 설명해 볼까요? 적당한 체중 유지. 여러분들이 지금 키가 있죠. 키에서 며칠 뺍니까? 100을 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숫자가. 그 숫자 곱하기 며칠 합니까? 0.9를 합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인 체중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한번 계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옵니다. 한 53kg 정도 나오면 된다고. 저는 지금 한 53kg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는 것이 또 건강의 비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브라운 라이스의 영양소는 어떻게 되느냐? 100%입니다. 100%를 볼 때, 자, 눈에 55%, 껍질에 40%.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먹었던, 과거에 지금은 안 먹고 계시죠? 과거에 먹었던 백미는 5%의 영양소밖에 없다. 영양소 100%로 볼 때, 쌀 전체가 100%일 때. 놀라운 거죠. 이거는 일본 학자가 발표했고 우리나라의 그 식품영양학과에 그 장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무슨 대학이죠? 여기 건국대학에. 근데 그분도 나와서 그 일본 학자의 그걸 인용하면서 이런 도표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해뒀다가 그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그
브라운 라이스에는 어떻게 영양소가 되어 있느냐 볼 때 여기서 지금 프로테인이 여기 나오죠. 이게 단백질이죠. 이게 몇 g이에요? 지금 여기 100g입니다. 이 100g으로 볼 때 여기 영양이 7.94니까 8g이죠. 약 8g.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현미에는 단백질이 8%나 들어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 8%가 어디하고 비교하느냐? 모유, 엄마젖, 아기가 3kg에서 9kg가 되는 1년 동안에 먹는 그 엄마젖에 이 모유에는 7%의 프로테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물에 단백질이 적어서 단백질이 많은 고단백인 동물성을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옳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각종 비타민도 잔뜩 들어있고요. 칼슘이 23mg이나 들어있으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철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아연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아연. 왜냐하면 뇌신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아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연이 2mg 들어있다는 것은 굉장한 뭐라고 해야 하냐면 요새 현대 문제점을 갖다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신경과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연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 되어 있어서요. 우선 정신질환들이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율무 얘기를 잘 하는데 특히 암 환자들에게 현미와 현율무를 5대5로 섞어서 먹어라. 예를 들어서 수술을 했다. 이제 섭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 게 현율무를 먹어라. 근데 요새 율무 작황이 좋지 않아서 현율무를 거의 구할 수가 없다는 게 또 그런 비보가 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분들은 율무를 좀 재배하셔가지고 겉껍질만 벗기는 그래서 갈색 율무를 공급할 수 있으면 아주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중국 원산이고 벽가식물이고 일년초인데 우리나라에 거의 많이 심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귀해요. 율무는 항상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율무는. 자, 그리고 다 베껴서 팔기 때문에 현율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백질, 현미의 3배, 통밀의 2배, 콩의 2분의 1. 놀랍죠? 그러니까 이 현율무를 먹으면 엄청나게 영양이 보충이 된다는 것이고요. 지방질, 쌀의 10배, 밀의 2배, 콩의 3분의 1. 이 영양만 얘기할 때 탄수화물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먹으면 돼요? 율무만 먹어도 충분히 살아요. 우리가 이제 옛날에 6.25 때 칡뿌리 먹고 살았는데 칡뿌리가 왜 그거 먹을 수 있었냐면 탄수화물이 50~60% 들어있어요. 칡에는. 그래서 그것만 먹고 나다를 먹지 않아도 연명할 수가 있는 것이 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복하니까 또 이제 약간의 부작용은 있지만은 그래도 뭐 석 달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6.25 날 들어가 가지고 9.28 날 나왔으면 석 달 정도 되니까 큰 문제는 일으키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고 칡을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왜? 뒤에 도망가 가지고 처음에는 하루 이틀은 음식을 날라줄 수 있었지만 오래 날르다 보면 이제 또 있잖아요. 무슨 반동 분자 이게 삭출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의 다 중간에 잡히고 죽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전해주면 그 속에서 칡 못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율무에도 이렇게 많다는 거 굉장히 유의할 사항입니다. 율무, 현율무밥만 먹어도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칼슘이 현미의 4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철분, 현미의 3배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영양만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현미 채식, 잡곡 이런 데는 영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약효 성분도 있다는 게 언제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동물성 식품에는 뭐예요? 영양밖에 없다. 영양도 근데 쓸데없이 많이 들어오는 영양들, 콜레스테롤 먹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약효 X가 혈당을 저하한다. 이게 토탈 X를 말하는 겁니다. 추출을 해요. 현율무를.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혈당을 저하시키고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이뇨작용이 있고 진통 효과 있다. 그래서 율무는 감기 들고 막 아파서 몸이 붓고 이럴 때 잘 먹습니다. 물이 잘 빠지고 그래서 없어지는 그런 처방에 원래 이게 율무는 의인이라고 하는 한약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좋은 한약을 밥에 조금씩 넣어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늘 조금씩 넣어서 먹습니다. 조금 한 줌 정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코익세놀라이드는 성분입니다. 코익세놀라이드. 요것이 강력한 항종양작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암세포를 용해시킨다.
그래서 옛날에 뭐 할 때 썼어요? 율무. 사마귀 뗄 때 썼어요. 그러니까 이상각질이 나와가지고 이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게 사마귀잖아요. 그거 요 율무 이렇게 해서 싸서 씹어가지고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놔두면 똑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왜? 그것을 없애버려요. 암세포를 용해할 정도로 강하다. 그 다음에 코엑솔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이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거나 경련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약효 성분으로 중요한 약제, 현미보다는 훨씬 더 강한 약제죠, 율무가.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을 땐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권장하는 곡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피에 대해서, 차와 커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차 얘기입니다. 차나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원래 중국 건데 이제 지금 남쪽에 무슨 저 지리산 근처 보성이나 이런 데서 완전히 녹차를 많이 재배해 가지고 쓰는데, 보통 4월 초순부터 어린잎을 따는데 한 4번쯤 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따는 게 이제 작설차입니다. 새에 혀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작설차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따면 이제 조금 질이 떨어지고요. 마지막에 팩에 들어가는 건 마지막 때 따가지고 부셔버린 거, 말려서 부신 게 이제 그 티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팩은 가장 질이 낮은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작설차는 가장 최고의 상품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보통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녹차, 홍차, 울롱차. 중국에서는 이제 울롱티라 그래가지고 반만 발효해가지고 쓰는 거고, 홍차는 완전히 발효시켜서 말린 거고, 녹차는 그대로 크게 성분이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말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쓰니까 녹차라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커피가 왜 우리가 자주 활용해서는 안 되는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외국산이죠. 원래는 에티오피아의 게으른 나라에 이것이 원산지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 남미 이민을 시작하면서 부지런한 일본 사람들이 브라질에 심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주산지가 돼버렸습니다. 브라질이. 그렇게 해서 그걸 또 수입해서 세계에서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까 배우신 알칼로이드, 카페인이 너무 많다는 거야. 카페인만 아니고 또 다른 세오브로민, 세오필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아주 주로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양리작용을 하는 것을 볼 때 중추신경계를 물론 흥분시킵니다. 이게 좋은 양리작용으로 볼 수 있고요. 저하된 심장의 기능을 올려서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뚝 떨어질 때는 잠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저혈압이 와가지고 산에 올라가던 사람이 완전히 주저앉는 경우, 이럴 때는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뇨작용도 잘 나와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바싹 말랐습니다. 수분 함량이 적어져요. 늘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되냐, 부작용. 습관성이 되면은 중독이 생겨서 장기 복용하게 되면 결국 불면증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추신경계를 늘 흥분시키기 때문에, 각성시키기 때문에 잠이 안 오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계속 불면증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저는 한 모금만 마셔도 심계항진이 와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니까 또 먹습니다. 머리가 아프니까 또 먹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이명, 또 눈이 침침해지고, 이런 것들은 어떤 거예요? 불면증, 심계항진, 두통, 이명눈, 이거 뭐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노화의 현상입니다. 노화의 현상. 그러니까 커피를 늘 드시는 사람은 빨리 노화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데? 노화를 지연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통 이제 녹차하고 홍차를 갖다 구별을 할 때 뭘 가지고 구별하냐? 녹차는, 그러면 홍차, 커피나 홍차는 거의 같은데, 그거는 먹으면 제가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녹차는 막 몇 잔씩 마십니다. 학회 같은 데 가면은 녹차 많이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커피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주면, 저는 커피 안 마시고 녹차를 마시는데 한 대잔 먹고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날 자고 그러는데. 그거 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기 아까 카페인이 없냐? 있다. 있는데 축하평 탄닌이 많이 있어가지고 탄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닌이 작용하지 카페인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탄닌의 수렴작용과 항균작용, 이런 무쇠혈관 강화작용, 최근에는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물질이 뭐가 있냐면 EGCG라는 물질입니다. 꼭 적으세요. EGCG.
에피갈로일 카테콜 갈레이트라는 건데 EGCG. 이것이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항암 작용이 있는데 이 물질이 암세포가 딱 달라붙기 때문에 암세포가 자라지를 못해서 증식을 하지 못해서 이 항암 작용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게 항산화 작용이 있고요. 굉장히 EGCG. 그래서 녹차의 이 탄닌의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EGCG입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카페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녹차다. 근데 녹차를 계속 우려가지고 끓는 물에다 자꾸 성분을 변화시키면은 EGCG가 자꾸 분해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누가 나타납니까? 카페인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카페인 때문에 결국은 홍차가 돼버리니까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려 먹는 거 아니다. 계속 우려, 아깝다고 계속 우리지 말고 그 한번 티팩 한두 번, 저도 2번은 해 먹어요. 근데 한두 번 이렇게 먹고 그린색이 갈색이 될 때는 누구한테 주냐면 화초에다 줘요. 화초. 화초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화초가. 그다음에 이제 개박하가 좋다 그랬는데 이 개박하가 그 꿀풀과 식물로서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박하를 와이프님께서 신경을 안정시켜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그 생약 이름으로 가형계, 형계는 아니고 비슷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하 20장 7절에 보면은 누가 아픕니까? 누가 아파요? 열왕기 20장에 보면 누가 아파요? 왕이 아픕니다.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파가지고 다 이제 막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이사야가 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심각하게도 너는 사흘 후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 선지자 말은 하나님의 말이거든 그 당시. 그러니까 막 이 흰벽에 돌아 누워서 막 웁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한 것만 보시고 살려주십시오. 그게 울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울음이 하나님께 상달돼가지고 성 밖을 나가기 전에 바로 나가기 전에 이사야한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야 이사야야 가서 이렇게 하라 그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살려준다고 얘기해라. 가다가 돌아왔어요. 이사야가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화과 반죽을 짓쪄서 종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무화과 신화를 시켜서 이제 발랐습니다. 발라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연장됐습니까? 수명이 15년 연장됐다. 이게 성경은 역사책이니까 히스기야도 그 당시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믿으셔도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질병을 낳은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무화과라는 건 어떤 약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느냐? 아열대성 나무로서 추위에 약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에 어디에만 자랍니까? 남쪽 지역에만 자라죠. 울릉도에 가도 있기는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조그만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도가 높죠. 그리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은 알칼리성 과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 파이토케미칼에서 가르쳐드리지 못했는데 쿠마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쿠마린이라는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각종 혈액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요. 이 쿠마린이라는 물질은 혈액 응고제, 항혈액 응고제 무슨 뜻일까요? 혈액이 응고하면 혈전이 돼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항이니까 뭐예요? 붙지 않게 한다. 피가 덩어리지지 않게 한다. 그래서 피를 잘 흐르게 한다. 이게 이제 제가 간이 나쁠 때 미나리를 먹으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나리과 식물들이 대개 쿠마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마린이라는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쿠마린이라는 물질이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딱지가 생기지 않고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용해제가 돼버립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이 터져버려서 이게 혈액이 풀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가끔 이 쿠마린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출혈이 생겨요. 출혈이. 그래서 지혈이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지혈이 안 되고 출혈이 생겨요. 아무데나 피가 막 나와요. 귀를 통해서. 은행잎에 이제 긴골라이드라는 물질들도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쓰면은 거꾸로 반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이 날지 모릅니다만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죠. 베타카로틴. 어디에 들어있어요?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녹황색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괜찮은데 녹황색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하니까 이거를 뽑았어요. 베타카로틴만. 뽑아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스푼으로 떠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발암 물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연구자들이 뭐냐면 이게 약이지만 너무 과잉으로 사용하면 반대작용이 일어나요. 자, 혈액이 응고된 것을 갖다가 치료하려고 쿠마린을 썼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응고가 되다 못해 풀어져 가지고 출혈이 와버리는 거죠. 출혈이. 이런 것들이 항혈액 응고가 이게 출혈 작용이 됐어요. 그래서 쿠마린이라는 건 맨 처음에 이제 발견된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소가 먹고 다 그냥 다 피를 토해. 구멍마다 피가 다 나와가지고 밤이 돼도 안 돌아와.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이 가서 연구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쿠마린이라는 물질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이 무화과에 있는데 무화과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혈압도 내려주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피가 뭉쳐있는 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피가 뭉쳐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뭘까요? 치질. 치질에 피가 이렇게 돌다가 돌지 못해가지고 거기 죽은 피가 이렇게 엉겨가지고 이 뭐예요? 살이 이렇게 늘어졌어요. 늘어져가지고 이런 근육에는 다 신경이 있잖아요. 그 신경이 늘어져가지고 안 닿아야 되는 의자에 닿으면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아파서 통증이. 신경이 이제 닿으니까. 오므라들어 있어야 되는데 닿으니까. 그게 이제 그 치질인데 그 치질에 가장 좋은 게 이게 지금 무화과로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치질을 치료하는. 원래 그래서 무화과는 치질을 치료한다고 먹기 시작한 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암세포를 갖다 없앤다는 것이 최근에는 암이 문제니까 암에다 적용을 시켜봤더니 일본 학자가 무화과 즙을 갖다가 이걸 추출을 해가지고 즙을 갖다 추출한다는 거는 이제 농축해가지고 무화과 즙을 농축해가지고 이제 쥐에다가 암을 갖다 일으켜가지고 이제 이 약을 투여해봤어요. 그랬더니 점점 암덩어리가 작아지는 그런 실험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화과가 항암제다. 그러면 이거를 왜 히스기야하고 연결시킬 수가 있느냐? 세상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며칠 만에 죽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현대말로 말하면 암이죠. 암이죠. 암 말고 증식이 빨라가지고 3분의 1만 덮으면 죽거든요. 암세포가.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자라는 건 암밖에 없으니까 제가 추측한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피부암이 아니었느냐. 피부 아주 그것도 급성암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을 건데 결국은 무화과를 찢어서 종초에 바름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또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놓고 질병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그대로 활용했을 때 만약에 이사야가 무화과 찢자라 했는데 다른 잎 갖다 찢어서 발랐다 그러면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과학적인 사실 속에서 무화과가 이렇게 쓰여왔지만 현대에서는 실험을 해보니까 항암 작용이 있더라. 그러니까 유추하는 거죠. 가스. 우리가 가스할 때 아마 그게 피부에 생긴 종양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제다. 무화과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올리브유 얘기가 나옵니다. 자, 모든 질병의 원인은 뭘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고혈압, 당뇨, 암 이런 게 다 지방과 밀접한 관계다. 과단백도 문제지만 과지방 때문에 문제가 된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이제 풀어보자. 그러면서 사사기 9장 9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좋게 해주는,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잘 살게 해준다 이런 의미도 들어가니까 이것이 바로 올리브유의 그런 효과와 연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기는 종류가 많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진짜인지 뭔지 모르지만 대개 보면 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제일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튀겨 먹고 튀겨 먹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전 부치고 열을 가할 때는 그냥 파인 버진이나 퓨어 올리브 오일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거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너무 좋은 거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올리브 열매에서 처음 짜낸 것으로 순도가 가장 높고 전체 생산량이 10%밖에 안 되는 거니까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열과는 상관없이 써라. 그냥 채소에 얼른 드레싱을 한다거나 이렇게
소스로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날 거 할 때 그렇게 써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보통 올리브 열매는 35 내지 70%의 지방이 존재하니까 많은 거죠. 작은 건 35%가 3분의 1이지만 많은 거는 3분의 2 정도의 기름이 있으니까 짜면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가 좋은 건데 성분을 볼 때 왜 그럼 좋으냐? 올레이크 애시드라는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습니다. 80%. 이런 기름은 없어요. 뭐 우리 참기름이 좋다고 그러고 그래도 뭐 한 55% 정도밖에 없고요. 뭐가? 올레이크 애시드가. 이거 끄면 안 되는 거야? 환하게 하고 하는 거야? 올레이크 애시드. 그 다음에 다른 지방산과 달리 뭐가 있느냐면요. 올레오레오픽 애시드가 있어요. 이 유기산이 이 산이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른 기름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올레이크 애시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확실하게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올리브유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최고의 기름이고 성경에서는 올리브유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성서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비타민 정유가 있다고 그러죠. 냄새가 있죠. 근데 향긋하진 않아요. 올리브유는. 좀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 유럽에서는 이제 보통 유화제, 연고기제, 관장약 원료, 식용유, 화장품, 비누 원료.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는 수피를 강장제로 썼고요. 이 올리브유의 수피에 항암 성분이 있다, 유방암을 치료한다 이런 보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한 거 이제 반복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올레이크 애시드가 많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올레오레오픽 애시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안티옥시단트가 뭐죠? 안티옥시단트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그리고 아까 프리레디칼 나왔죠? 프리레디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죠? 산화를 막 시키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세포를. 그 프리레디칼을 없앤다. 소고작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 중에서 굉장히 항산화 작용이 좋은 그런 기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기름을 먹는다면 이 기름을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왕 먹는다면 올리브 기름 외에는 쓰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데이터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파이토케미칼 그러면서 미 국립 암 연구소에서 NCI 정도는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건강 뉴스 같은 거 나올 때 뭐 NCI에서 뭘 보고했다 이런 거 할 때 NCI가 나오니까 미국립 암연구소에서 1994년 10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미국은 원래 암을 옛날서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계속 고기하고 육식을 했기 때문에 암 환자가 있었다는 거지. 많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모를 때. 우리 80년대에 암 그런 거 뭐 별로 신경 썼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 아직도 더 이제 경제력을 올려야 된다고 그럴 텐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30년 동안 계속 암을 연구했어요. 다른 병과 달리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방향을 바꾸냐면 예방하자. 예방법을 연구하자. 그래가지고 80년도부터 연구를 시작했는데 한 10년 연구하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4년 10월에 딱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예요? 여러 가지 채소를 골고루 먹을 것. 그래가지고 원 센텐스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당신들이 여러 가지 채소를 잘 먹으면 그게 바로 암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이 세상 그러니까 뭐 각 나라에서 암을 연구한다 그러면서 이름 난 사람은 다 데려다 놓는 거고 물론 저도 가서 얼마 동안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연구소가 있는데 어디 붙어 있냐면 Natural Product Research Institute 옆에 붙어 있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NIH가 있어요. 워싱턴에서 좀 변두리로 가면 베데스다라는 데가 있는데 이 NIH니까 뭐죠 이거?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국립보건원이 있는데 세상의 타운이야. 건물이 그 당시 제가 80년도에 갔을 때 31개의 건물이 있어요. 31개. 그러니까 어떻게 31개 큰 건물들이 막 고층 건물들이 31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신도시 같은 타운이죠. 그게 NIH예요. 그런데 모자라가지고 여기서 셔틀버스가 셔틀 이런 작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40분 거리에
NCI가 있고 그다음에 내추럴 프로덕트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물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옆에 NCI가 같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버스 작은 차를 타고 셔틀 뭐라 그럴까 무슨 뭐 몇 인승 있죠. 그런 걸 타고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이 40분 거리니까 넌스톱으로 40분 가봐요. 가까운 거리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하는데 왜냐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암은 뭐하고 가까워야 된다? 천연물하고 가까워야 된다. 여기 있지 않고 여기 같이 있는 거. 세상의 천연물을 세계의 모든 천연물을 다 연구해 가지고요. 큰 그런 그 창고 무슨 창고 이거 저 우리 뭐라 그래 그 있죠 이런 데 있는 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큰 데 가면요 완전히 냉동실이죠. 옷 다 입고 들어가야 돼. 추워도 여름에도 덜덜 떠는데 그런 데가 쫙 선반이 있는데요. 거기 다 엑스트랙트, 프랙션 무슨 잎에 뭐 무슨 나무에 뭐 쫙 그 컴퓨터로 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80년도에 갔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10년 연구해가지고 답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현미 채식을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암도 절대 걸리지 말고 암 걸린 사람도 좀 치료해줘라.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이 기별을 언제 받았어요? 벌써 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들어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150년의 역사 속에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해봐 그거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행복하시죠? 예. 근데 여기 지금 마늘이 맨 앞인데 예, 마늘. 근데 이거 제 마음대로 현미하고 마늘만 싹 바꿔놨어요. 우리가 뭐 마늘을 주식할 수는 없으니까 현미를 싹 바꿔놨어요. 고백합니다. 자, 현미, 통밀, 마늘이 맨 먼저. 그리고 걔네는 미리 재니까 통밀이 앞이고 그다음에 우리 현미가 뒤에요. 예. 그런데 보면 보여. 이게 지금 샐러리, 파슬리, 걔네 식물이지만 우리의 미나리과 식물 뭐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근, 또 미나리, 예. 그다음에 명일엽, 명일초, 또 뭐 참나물, 뭐 이렇게 다 미나리과 식물이에요. 제가 그래서 식물을 조금 더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마씨, 예. 울금, 십자가 식물, 배추, 무. 우리나라는 브로콜리는 뭐 외국산 식물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섭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토부리, 우리 거 배추, 무만 잘 먹어도 돼요. 브로콜리 그거 심어서 뭐 애쓰고 이렇게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브로콜리는 갖다 파시고 돈 좀 버시고 그다음에 배추, 무 그냥 다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육식품이 있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벌라고 만드는 돈 벌라고 밖에 돈 벌라고. 네? 돈 벌으라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무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뭐요? 뭐 파는 거 뭐 이거 이렇게 소세지 같은 거 뭐 이거 냄새 난 냄새 너무 싫은데 그런 거 가지고 음식 만들 생각은 애저녁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제 잘 배우셨죠? 자, 골다공증 이제 보세요. 자, 골다공증인데 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예, 20대. 예. 저는 어때요? 저 어때요? 예. 적어도 우리가 맨 앞에서 스톱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까 운동도 저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를 잘 하시면 약간의 주름은 생길지 몰라도 체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왜 그러냐. 지금 대퇴부가 제일 문제인데 대퇴부가 으스러지면 가니까 뭐 팔목이야 뭐 깁스 좀 하다가 떼면 되고 허리 좀 다치면 허리도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좀 되는데 이게 지금 엉덩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지 엉덩이가 다 으스러져 버리는 거야. 미국인들이 지금 그런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이게 큰 문제인데 약이 아직까지 없어요. 약이 있기는 있는데 비스포스페이트라는 제제인데 이거는 먹으면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 30분 동안 앉았다간 큰일 나. 속은 다 부대끼고 이 위장 때문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약 먹고 나서 30분 동안 서 있으십시오. 그게 주의사항이야. 그리고 이걸 오래 먹으면 그다음에 골암이 생겨. 지금 그게 연구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골다공증은 뭐밖에 없다. 그 아주 이재현 여사 어떻게 했어요? 뼈가 80대에 부러졌는데 어쩌다가 부러지셨는지 모르지만 20대에 처녀의 뼈를 갖고 있다고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슈슈하면서 인터뷰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골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때문에 빠져나가요? 칼슘이 다 빠져나가면서 각종 미네랄 다 끌고 나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엉성하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화지연제가 뭐예요?
노화지연제가 뭐예요? 똑같이 되면 현미?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현미, 채식. 이게 노화지연제야. 이게 노화지연제. 그러니까 이재현 여사가 그렇게 깨끗하게 드신 거야. 그건 노화 현미 채식 속에는 뭐 멸치 좀 들어가요? 계란 들어가요? 우유 들어가요? 현미 채식 한다 그러면서도 우유 먹고 계란 먹고 이런 사람들은 효과를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제가 그랬죠. 계란 띄니까 손톱이 더 반질반질해지더라고. 계란 먹을 때는 이렇게 찢어져요. 채식하고 현미 먹었죠. 어디 탁 하면 이거 갈라지고 그러더니 놀라워요. 지금 보면. 어떻게 계란 뗀 지가 지금 만 3년, 4년쯤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깨끗하게 안 찢어지더라고, 손톱이. 노화가 오면 손톱부터 다 반응이 옵니다. 예. 지금 찢어지시는 분 있으시죠? 제 말 뭐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결국 식물에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다. 파이토에스트로겐. 식물 속에 에스트로겐이 아니고 에스트로겐 같은 물질, 에스트로겐 작용을 하는 물질. 에스트로겐 like substance. 그렇게 아셔야지. 저거 근데 보통 사람들 글 써놓은 거 보면 그래요. 아, 식물의 이소플라보노이드가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지금 아예 뭐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 이것은 몸속의 에스트로겐과 비슷하게 구조가 생겼다. No, 구조는 아니죠. 무식한 소리죠.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그냥 그런 작용이 같은 거예요. 작용. 그럼 에스트로겐은 무슨 작용을 했냐? 칼슘이 안 나오도록 받쳐줬다.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받치는 물질이 있었다. 에스트로겐이 받치는 물질이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폐경기가 되니까 에스트로겐 함량이 뚝 떨어지면서 이걸 못 받쳐준 거야. 그러니까 술술술 뼈 속에 칼슘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이렇게 에스트로겐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막아준다는 뜻이. 일본 학자가 연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파이토케미칼이고 그런 것들을 그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이소플라보노이드인데 그게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 콩에 많이 들어있다. 콩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알려진 거는 콩에 있는 이소플라보노이드가 파이토에스트로겐이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 현미 채식을 하는 우리 현미당은 현미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런 얘기는 저밖에 못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깜마우리자놀이 이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는 거 그거는 우리밖에 얘기를 못해요. 현미에 누가 관심 있어요? 깜마우리자놀이 어디 있는지 누가 관심이나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도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에도 있다고 돼가지고 마에서도 연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이라는 것이 또 신문에 굉장히 났었습니다. 이제 매스컴을 굉장히 탔습니다. 이게 다들 뭐라냐면 고구마라는 거야. 멕시코산 고구마. 근데 보니까 고구마가 아니고 마예요. 마. 생긴 게 비슷하다고 다 고구마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멕시코산 마가 이런 이암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골다공증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맨 끝에 보시면 현재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 근데 제대로 된 약이 아직도 나오지 못한 게 이 골다공증 약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약학을 한 사람으로 약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위대한 약은 뭐냐 이거죠. 가장 위대한 약. 가장 위대한 약은 The Greatest Medicine은 결국 완전 식품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논리는 어떻게 되냐면 The Greatest Medicine은 완전 식품이다. 그럼 완전 식품이란 건 무엇이냐? 우유가 완전 식품이다. 계란이 완전 식품이다. 현대 영양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로 잡아가지고 단백질이 더 모자라면 이건 0.8, 0.7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현대 영양학의 그런 완전 식품입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는 뭐 누구라도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상식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완전 식품이라는 건 무엇이냐는 것이죠. 결국 완전 식품이라는 거는 맨 먼저 과일을 먹고 그 다음에 통곡식에다가 채소와 견과류를 곁들이고 또 해조류를 먹는 이것이 바로 완전 식품이라는 것을 미루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를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들 속에는 여러 가지 약효 물질들이 골고루 들어있어 모든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들을 섭취하기만 하면 섭리에 의해 몸속에서 생리적 반응이 오토매틱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뭘 하나 더 가르쳐 드려야 되냐면 이제 요걸 물어봅니다. 또 모르는 사람들은 완전 채식만 하면 이게 지금 앞에 게 완전 채식이죠. 완전 채식, 완전 식품. 반드시 현미가 빠져서 안 되는 현미 채식. 그러면 그것이 비타민 B12하고 관계가 있는데 바이타민 B12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왜 바이타민 B12는 동물에밖에 없으니까 완전 채식하면 바이타민 B12가 결핍될 텐데 어찌하려고 당신들이 바이타민 B12가 결핍된 음식을 주장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채식주의자, 비건이 되면은 지금까지 정설로는 단백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더 문제는 바이타민 B12가 결핍되어서 어떻게 돼요? 성장도 지연이 돼. 아이들 절대 안 된다. 채식하면. 두 번째, 뇌 기능이 구성이 되지 않는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거지만 악성 빈혈, 재생불량성 빈혈이 온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얘는 뭔데? 물질이 뭔데? 이런 물질입니다. 사이아노 코발아민. 어렵다. 몰라도 돼요. 이 사이아노 코발아민이라는 물질인데 요것이 없으면 여기에 코발트라는 그 원소가 들어가는 물질인데 요게 없으면 빈혈이 생긴다. 피가 제대로 조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빈혈은 뭐 그 비트 먹고 뭐 철분 먹어가지고 되는 빈혈이 아니라 재생불량성 빈혈이야. 그러면 피가 점점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빈혈이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 누가 아이들을 갖다가 자 머리 나빠져, 머리 제대로 안 돼, 악성 빈혈에 걸려, 성장도 안 자라 이렇게 우리 신앙인이니까 사탄은 거기다 갖다 걸쇠를 딱 걸어놓은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채식을 못 해온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뭐가 나왔어요? 답이 나왔습니다. 단백질은 콩이나 버섯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아무도 뭐라 안 해. 이제는 과단백 시제니까. 바이타민 B12는 유대인 사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미국에서 같이 공부하는 애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아몬드하고 헤이즐넛 아시죠? 미국 사람들은 잘 먹고 있어요. 헤이즐넛. 커피 아니고 개암나무 열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암나무 열매인데 우리는 못 먹어요. 근데 걔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거기 열매를 먹어요. 그게 헤이즐넛인데 그 헤이즐넛에 들어있다. 그리고 몇몇 채소도 발견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애가 요 모자 쓰는 이거 모자 뭐죠? 그거 쓴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랑 나랑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게 바로 1000개 찾았는데 겨우 1개 나왔는데 이게 해조류에 들어있다는 논문이었습니다. 일본의 와타나베 박사라는 사람이 밝혔는데 이 사람이 dried green and purple label 이거 해석하면 마른 녹색 자주색 김, 노리가 김입니다. 레이버가 김. 컨테인 함유하고 있다. 상당량의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활성 있는 바이타민 B12를 함유하고 있다. 이런 논문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 내용을 보니까 마른 김 100g에 첫째 방법은 미생물을 번식시켜서 하는 미생물 증식법이고 하나는 이제 형광 물질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파래김이 적색김에 우리가 지금 먹는 게 적색김입니다. 그거의 2배 이런 것이 나와서 아하 김에 훨씬 많이 있고 파래김이 제일 많이 있고 미역이나 이런 데는 좀 적습니다. 다시마가 이렇게 그래서 순수 채식자에게는 아주 낭보를 갖다가 이제 알려준 거다 이렇게 되죠. 우리의 전략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최근 2대 건강 화제작이 있는데 조식이라는 마쿠지 히데오라는 식품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 학자가 아니고 보통 엄마야 엄마인데 이 엄마가 자기 아이들 갖다가 기르면서 책을 썼어요. 조식이란 책을. 거친 음식이죠. 아무튼 뭐라 하냐 우리 몸이 병드는 것은 식생활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현대인이 앓는 대부분의 병은 매끼 식사를 현미밥으로만 바꿔도 치유할 수 있다. 두 번째 또 서양의 헬렌 리어링이라는 유명한 철학자며 문학가며 예술가고 화가고 별걸 다 하는 슈퍼 내외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소박한 밥상 이런 걸 번역한 거지만 소박한 밥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대로 먹기에 편한 건 미각에 아부하는 음식이 우리 몸과 정신에 고통을 준다. 반대로 통곡식, 과일, 채소 같이 살아있는 음식은 몸과 정신을 건강하고 맑게 해준다. 우리 교인과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 이렇게 책을 쓰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다. 면역력 증강시키면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생각을 위한 음식. 그러면서 생각을 자, 플라보노이드 제가 설명한 게 여기 나옵니다. 자,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배운 플라보노이드의 구조입니다. 요것도 플라보노이드, 요것도 플라보노이드, 요것도 플라보노이드. 보여요? 불을 꺼볼까요? 요것만? 불 좀 꺼보면 될까요? 안 돼요? 네, 잠시. 보이죠? 보이죠? 자, 보이는데 구조가 보이죠? 화학 구조. 벤제닌이 막 보이죠? 그리고 반짝반짝하는 그런 선이 보이죠? 고기하고 그 다음에 세포가 이렇게 별표 세포가 보이죠? 벌표 세포가 보여요. 그죠? 예, 세포가 이렇게 그게 뇌세포가 저렇게 생겼어요. 뇌세포는 다른 세포까지 둥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쫙 있는 별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뉴런, 그 세포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신경 전달 물질을 탁탁 전달하면서 우리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데 거기에 플라보노이드가 뉴런의 생존에 성장에 중요한 세포 전달 물질 경로에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플라보노이드는 뭔데? 모든 식물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만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뇌세포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게 최근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보면 저기에 머리 뚜껑이 열린 거야. 밑에 코 있고 귀 있고 입 있어요. 잘 보시면 밑에. 그러니까 머리 뚜껑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야. 이렇게 머리 뚜껑 띡 열어놓은 거야. 이렇게 반 뚜껑을. 네, 머리 뚜껑이 깨진 사람 봤습니다. 이게 바가지더라고요. 이게 다. 네. 깨진 사람 봤는데 인조로 해서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자, 이제 외형적인 수술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뇌 기능의 뇌세포와 플라보노이드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아주 대단한 논문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분은 계속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또 논문 나오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사가 두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은 당연했는데 여태까지는 무슨 지방과 단백질 이런 거밖에 얘기 안 했다는 것이죠. 에너지를 준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뉴런들의 그 지지 물질이 이런 그 글리알 셀을 도와주는 이런 거다. 이거 어려우니까 두뇌는 매우 높은 에너지가 요구되고 쉬고 있을 때도 음식으로 이런 단백질이나 고기를 섭취하고 계란을 섭취하고 지방질을 섭취해가지고 에너지를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어때요? 식이간섭 연구에서 포도, 차나무, 코코아, 월귤나무 이런 데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됐다는 것이 최근에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뇌의 긍정적인 효과 물질이 콩, 코코아 이런 거. 콩은 당연하죠. 이소플라보노이드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사실 현미도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트리신이라는 플라보노이드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뭐가 더 있나 봅시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고도 비만. 오래 살고 싶으면 우유를 절대로 마시지 마라. Don't drink your milk라는 책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는 천연식품인가? 아이들에게 우유를 꼭 먹여야 하는가? 우유 대신 무엇을 먹을까? 지방이 지방이 뭐 먹어 이런 것 문제가 지금 자기들끼리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 여행, 인생의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발은 바로 실천입니다. 현장의 숲에 뛰어들어서 실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치의 혀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자.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